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에 범보수, 그냥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이런 것을 다 합해서 범보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나머지 우리가 좌파다 혹은 범여권이다 하는 그쪽을 통틀어서 좌파 쪽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좌파 쪽에서 범보수에 있는 후보에게 표를 찍는 거, 나중에 진짜 대선에서 찍을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이런 것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역선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 봅시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그 개념입니다. 뉴스를 볼 때 범보수 후보 지지율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범보수 후보 지지율, 특히 예를 들면 유승민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범보수 후보 지지율입니다. 범보수 후보 지지율은 범보수 지지율이 아닙니다. 구분됩니까? 말을 바꾸면 쉬운데 말을 바꿔버리면 뉴스를 볼 때 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범보수 지지율이라는 말을 계속 쓰겠습니다. 범보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보수 우파 쪽의 지지율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닌 나머지 전부, 이거는 좌파 쪽의 지지율이 되는 것이죠. 범보수 뒤에 후보가 붙은 범보수 후보 지지율은 우리 보수 우파 쪽의 지지율하고 좌파 쪽 전부 지지율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정리가 되죠? 좌파 쪽, 구체적으로 좌파 쪽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국민의힘이 아닌 무당층,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당 지지층,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좌파라고 봐야 하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범보수 후보 지지율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순위가 어떤가? 얼마 전에 그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한 것은 후보자가 붙은 범보수 후보 지지율입니다. 순수하게 후보자가 안 붙은 범보수 지지율, 여기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약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이 보수 쪽에 그냥 순위를 정하면 1위가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이야기입니다. 2위가 최재형 후보가 됐다가 홍준표 후보가 됐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1위와 2위 사이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60%대다 하면은 1위 다음에 2위가 10% 이하다, 거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격차가 엄청납니다. 이게 범보수 지지율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건데, 여기에 좌파 쪽까지 합쳐버린 범보수 후보 지지율 이렇게 되면 1위와 2위의 차이가 좁혀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를 했듯이 9% 차이밖에 안 난다. 그게 바로 이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여러분은 쉽게 알 수 있겠죠? 보수 쪽에서 지지를 받는 순서도 1위는 윤석열이고 보수에다가 좌파 섞은 순위도 1위는 윤석열이다. 이 지금 우리 그 보수 후보 중에는. 그런데 이 계산법이 살짝 달라지니까 순 보수 쪽에서만 지지를 받은 걸로 보게 되면 1위와 2위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보수 쪽 표에다가 좌파 쪽 표까지 합한 그런 계산법을 하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9%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더라. 여기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보수표에 좌파표를 합쳐놓은 이게 그러면 홍준표 후보에게 그렇게 유리하구나. 유승민 후보에게도 상당히 유리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론조사 보면은 유승민 후보에게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도 홍준표 후보보다 더 많이 지지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 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좌파 쪽 표는 홍준표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한테 30.5%를 받아서 이 보수 후보 중에서 1등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민주당이라고 하는 좌파표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등을 한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2등으로 밀리는 겁니다. 여기서 2등인지 3등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호남 쪽에서 홍준표 후보가 34.4%를 받아서 보수 후보 전체에서 1등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이라든지 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른 후보들이 홍준표 후보보다 못 받았다. 훨씬 못 받았다. 그거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해야 하는 국민의힘 당과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자와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 간격이 확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여기에 좌파표가 들어간 범보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여기에서는 그 차이가 줄어든다. 차이가 생기는 곳은 좌파표를 누가 많이 받느냐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좌파표를 누가 많이 받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좌파표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당 지지층.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다 포함된 홍준표 후보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데는 호남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층 이런 데서 대단히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좌파표라고 했는데 특이한 것은 1위인 윤석열 후보도 좌파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 홍준표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 호남, 열린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아마도 그 무당층, 국민의힘이 아닌 무당층, 또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당 지지층, 민주당 쪽은 홍준표 후보한테 압도적이니까 뭐 다른 당 지지층 이런 데서 표를 받아서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받고 좌파한테서도 많이 받고 이래서 이제 부동의 1위, 이 보수 쪽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좌파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죠. 최재형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를 받는 것은 뭐 2위도 했었는데 좌파표를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항상 좌파표 쪽에서는 거의 꼴찌다. 후보들 중에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대부분이 국민의힘 후보죠. 이 범보수 후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단 보수다 이렇게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보수인데 앞에 이야기한 이 네 사람은 좌파표라고 하는 것도 많이 받는다. 왜 받을까? 좀 찐보수가 아니어서 받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수이긴 하지만 좌파표를 받는다. 이거는 본심이 아니고 역선택으로 지지한다.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가지인 것이죠. 이 둘 다 어디서 가능하냐? 나는 민주당 지지를 하는데 어디 한번 국민의힘에서 나온 후보들, 범보수 후보 중에서 그래도 이 사람이면 찍겠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방식이 없으면 이런 표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왠지 도입을 했다.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키지만 이미 도입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지도부가 이것을 채택하겠다고 지금 강권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좌파표가 올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덜 보수스러워서 이거 하나, 또 하나는 역선택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역선택은 이런 것입니다. 그쪽에서, 좌파 쪽에서 하는 설명인데 윤석열 후보가 진짜 대선 본선에 나오면 상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면 우리가 만만하게 이긴다 싶은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그러니까 소위 C급 후보에게 표를 줘서 저쪽이 오판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가면 1등 하겠구나 하고 오판해서 그 사람을 국민의힘 후보로 뽑게 만드는 것. 이게 역선택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범보수 지지율, 그러니까 순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뭐 많이 해봤자 무당층까지를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보수표와 좌파표를 합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경선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는 덜 보수스러운 사람을 대선에 내보내게 되겠죠. 좀 좌파스러운 사람. 또 하나는 지금 그 좌파들이 뭐 현 정권이 좌파 정권이기도 하지만 좌파들이 조직적인 활동을 대단히 잘합니다. 그들이 역선택을 할 때 역선택에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를 택해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될 겁니다. 굳이 좌우표를 다 계산하는 그런 여론조사 100%라고 하는 경선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역선택의 밥이 된다.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후보로 뽑겠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대선 패배하겠다고 작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보수가 아닌 보수를 포기하고 보수 아닌 사람을 대선에 내보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보수 아닌 사람을 내보내는 국민의힘이 보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겠죠.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의 진짜 표가 가짜 보수, 이미 좌파가 돼버린 이름만 보수인 정당에 무조건 갖다 바친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는 대단히 현명합니다. 보수가 아니면 투표 안 하면 됩니다. 굳이 투표해서 가짜를, 문재인 시즌2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대선 패배는 확실하다. 대선 패배가 유권자의 패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내보내는 후보가 패배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문제인 것이죠. 자기들 문제. 마치 우리를 안 뽑아주면 유권자들, 보수 유권자들 너희들 망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국민은 변함없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그저 이런 범보수 후보 지지율로 경선을 하겠다고 우기는 국민의힘이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흔히 범보수 후보, 대선 후보 적합도 1위, 2위라고 하는 그 개념, 그것은 보수표와 좌파표를 합산해서 보수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범보수 지지율이 아니고 바로 역선택이 거기에 들어가고 역선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수 아닌 자를 뽑는 것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